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3 독서 우리 수업 중에서 세 번째 활동지였습니다. 유비 논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문단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유비 논증의 개념이 나와 있었고 이 유비 논증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 가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비 논증은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니까 대상이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가지고 유비 논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인간과 포유류 가지고 유비 논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하고 포유류는 인간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비슷한 대상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거 두 개가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인간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A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포유류인 동물도 그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걸 유비 추론이라 한다 라는 내용이 가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의 중심 내용은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 인간하고 실험 동물은 유사하니까, 두 개가 유사하니까 실험 동물에 대한 어떤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이 나의 중심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다음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다 내용은 이거였죠. 유비 논증이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높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간과 포유류인 동물이 유사성이 커야 한다. 자, 이 둘이가 유사성이 크다면 개연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다의 앞부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측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1번 선지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었는데 자, 1번 선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그 동물, 포유류인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인데 자, 이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인간이 A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동물도 A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게 유비추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B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동물도 그거와 관련된 걸 가지고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유비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A 말고 B와 같이 새로운 정보,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C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포유류인 동물도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 거. 이게 만약에 B도 맞고 C도 맞다면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B, C, D 뭐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계속 있다면 이렇게 유사해질 때 이 둘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물하고 인간 말고 새로운 대상 하나가 더 나왔을 때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얘들이 대상이니까.
두 대상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그 대상이니까. 새로운 대상 하나가 더 증가했을 때의 유사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 정보들이 다 유사하다면 이 둘의 개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선지가 틀린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좀 혼동했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의 2번 선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서 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인간과 포유류인 동물 사이에 자, 인간이 A라는 거 여기서는 뭘로 바꿔놓을 수 있냐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자, 우리는 인간이니까 고통 느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마 동물도 포유류니까 아마 이 인간과 비슷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게 유비추리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선지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도 그렇고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도 그렇고 두 개 다 유비논증에 의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자, 동물의 고통은 유비논증에 의해서 아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내가 느끼는 고통을 유비논증에 의해서 아나요? 그거 아니죠. 그냥 아픈 건 내가 아는 거죠. 그죠? 유비논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아는 거죠. 자, 직접 느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라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자,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아마 이런 동물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유추해 봤을 때 인간과 아마 기능적으로 유사하니까 유비논증으로 동물도 아마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자, 분명히 인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선지, 2번 선지 여러분이 가장 헷갈렸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문 찬찬히 읽으면서 내용 요약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